정부안이 왔는데 심의하시다가 열받으신 거예요. 1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 이것은 우려스럽다. 제가 이원화. 알리고. 친윤 정치검찰이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이 그렇죠. 중수청은 그런 비판을 드려서 아마 정부안을 수정을 하시기로 해서 2차로 지금 수정안이 왔는데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게다가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여부를 확정시키는 그 형소법 개정안을 같이 심사를 해야 전체적으로 이 검사개혁 법안을 완결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또 한참 후로 미룬다고 언제 될지 모르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심사하는 것을 좀 멈춰야 된다. 이원화 부분만 빠졌는데 그 이원화 부분도 부칙에다가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두는 굉장히 검사스럽게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만들어 나서 사실 공소청법은 지금의 검찰청법 조문을 그대로 베껴 쓴 그래서 지금 검찰의 특권적인 규정들 신분 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원이나 보수 징계법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특권적인 규정들 이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여지를 두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완 수사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집권 여당의 확실한 가이드로 의총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수사권을 어딘가에 숨겨둔 흔적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검찰청법의 범죄수사 4조 1호 저 부분을 빼서 우리 수사 안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9호에 공소청법 9호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저것이 지금 형사소송법 196조에 형사소송법 196조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 저게 196조 1항이 수사 개시권입니다. 직접 수사권 2항이 보완 수사권입니다. 보완 수사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형사법에 검사에 근데 저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보완 수사 규정입니다. 저 수사권을 그대로 지금 공소청법 4조 9호에 둠으로써 그러면은 타 법령에 있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그걸 불러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구멍을 만들어 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형사소송법까지 같이 없애버려야 같이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구멍이 막힌다.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권한이 확정이 돼야 돼요. 검사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이 돼야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관을 뺄지 말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과와 수사과가 수사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수사과 조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수사권 규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공소청법은 반쪽짜리 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안 수사권을 살리려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수청 공소청법이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수사를 전담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검찰에서 중수부를 꾸려가지고 경찰을 다 총괄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중수청 공소청법을 설계한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설계한 게 너무 보이죠. 검사들이 설계한 게 맞고요. 예.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그러니까 모든 수사기관을 모두 그 우선해서 배치고. 중수청이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다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중수청이요. 검찰청 그리고 지금 공수처, 경찰 그다음에 다른 모든 수사기관에 하는 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 그렇죠. 중수청이 돼. 게다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같이 합쳐질 수 있도록 공소청법에 해놨어요. 중수청법에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통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보고죠.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가지고 이건 요청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공소청 검사.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지휘죠. 그래서 그 둘이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중수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너무나 꿈꾸는 그런 조직. 이렇게 중수청 만들 거면 안 하는 게 맞죠. 지금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자제하고 있어요. 지금 직접 자제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고 놀더구만. 2025년도에 네. 그 거학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2025년도에 직접 수사 건수가 4,800건, 5,000건도 안 됩니다. 그 중수청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을 잠식하고 혼자서 10만 건이 대대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검사들이 만들었어요 이거. 입법지원국 저기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이 법을 만드는 저기 전부 다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후보 난리가 났는데 포기 안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조용히 포기 안 하고 어떻게든 관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중수청 공소청법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검찰 조직이 검사들의 권한이 더 커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관봉권 기본적인 수사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검사들 띠지를 갖다 그 중요 증거물 갖다 지맘대로 해버린 거 아니야. 김성태 그 조작 수사 나온 거
수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진 게 이 정도 큰 사건이니까 밝혀진 거지 얼마나 많은 수도 없는 사건들이 제대로 엉터리로 수사했고 조작했고 검찰에서 했겠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끊어내자고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감내할 때 끊어내자고 대통령 정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럼 뒤돌아보 더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고. 핵심은 보안 수사권이에요. 이거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뭘 그다음에 해야지. 이걸 가장 핵심을 나중에 할 테니까 앞에 뭘 정리를 하겠어. 그 대북 송금 사건을 뭐 이제는 아마 경찰이 할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직접 사건 없어지면 그걸 경찰은 그런 사건을 조작을 못 해요. 왜냐하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렇지. 아무리 조작을 해도 이 검사한테 검사 사건을 맡아야 돼. 검사하고 둘이 같이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그렇지. 경찰은 조작을 못 해요. 경찰은 뭐 기각돼 버리니까. 기각돼 버리면. 근데 검사는 보안 수사권을 만일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건을 경찰이 막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 이건 안 돼. 그래서 불송치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는 그부터 다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나 있습니다. 그거 그게 지금 현재 196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송치 사건도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규정입니다.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송치로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실컷 조사해서 이건 뭐 죄가 없는데요 한 것을 죄가 있는 걸로 바꿔서 다시 올려보냅니다. 네. 송영길 대표 사건이 대표적인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났거든요. 그 사건이 별건인데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별건 수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건 수사 금지되어 있는데 송영길 대표 구속되고 한 2년, 3년 후에 그게 별건 수사라는 게 인정이 되지. 별건 수사할 때는 아무리 별건 수사라고 해도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검찰이 검사가 판단하니까. 판단하잖아요. 별건 수사 아니라고 보안 수사로 별건 수사 막 드립다 하면 그때 가서 나중에 별건 수사라서 이거 보안 수사 대상이 아니야라고 해도 그거는 나중에는 늦죠. 그런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최순실 정유라 씨가 저하고 김어준을 계속 고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수사 받았어요. 그것도 수사받았는데 아니 진짜 수사받은 거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불송치 무혐의 이렇게 끝났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갑자기 수사를 합니다. 그때 저 김어준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네. 그냥 두는 거예요. 조국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이렇게 4명이로 했는데 다 수사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다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하고 무혐의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이 연락이 왔어요.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저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경찰 오래 기자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위에서 보안 수사 내려왔다고 하면서 기소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혐의 한다며. 그런데 아니 검사님이 하라는데요. 이게 그래서 결과가 바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왕 있고요. 저도 사례가 한 10번 있습니다. 네, 검찰 중심으로 지금 법안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이걸 왜 막 자꾸 이게 한 발도 못 나가는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수백 개 10월 달까지 정말 이게 제대로 지금 한다고 해도 불안한데 6개월째 반복되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안 수사권이 중요 쟁점이 아니에요. 검찰 개혁에. 이건 너무 당연한 수사 그치. 기소를 분리를 하는 것은 보안 수사권이 수사권이기 때문에 그건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다음에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기소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김건희 같은 불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장 청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 이 다음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이. 검사들이 지금 입구를 막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까 말했죠. 기소권하고 영장 청구권이 가장 큰 권한인데 이 부분은 이미 지켰어 검사들은. 그러니까 입구를 막고서 네. 본 건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는 6개월째 입구 앞에서 그렇죠.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하는 거고 거기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권을 했고 그리고 장관도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도 그런 뜻이고 당대표도 그런 뜻이고 의총도 그런 뜻이면 정리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왜 못 지나가는 거야 이 정문을. 그리고 이 안을 왜 검사들한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통령실이 방첩사한테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고 네. 그런 일을 쭉 해왔다면은 방첩사 체포 명단도 불러줬을 거 아니야. 라고 짐작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때 지금은 군 판사들, 군 관계자들만 나오는데 민간인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내란을 계엄 이후에 어찌해야 될지 방해 세력이 될지 그 생각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 정황이잖아. 네. 근데 그 정황이 하나씩 2개씩 나올 겁니다. 아직도 이 체포 명단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네. 아직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은 분명히 잡혔습니다. 안보실 누구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안보실장 그리고 김태호가 지시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